자, 166쪽 절대 부등식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실 명제 증명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증명은 여러분들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트렌드라고 할까요? 지금 문제 출제의 방향성이랑은 일치하지가 않아 단순하게 수학을 좋아하는 그리고 수학을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에서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모든 공식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조금 잘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내용에서는 절대 부등식이 조금 더 중요해요. 절대 부등식. 물론 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공식으로 몇몇 개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공식들을 증명하세요가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트렌드에는 조금 약간의 벗어난 내용들이에요. 살짝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서 나오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공식을 외워서 쓰기만 하면 돼. 외워서 쓰기만. 우리 마치 근해 공식 때처럼. 자, 그렇다면 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저 선생님은 왜 공식을 외워라 라고만 끝을 내냐 라고 했을 때 우선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입니다. 부등호가 있는 식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되니? 근데 이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에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냐면 항등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약간의 쌤이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항등식은 의미가 뭐였습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부등호는 역할이 뭐냐면 순서를 나타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나타낸다고. 누가 더 큰 값을 가졌는가를 나타내는 게 사실은 이게 순서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 수직선으로 정의가 됐을 때 더 오른쪽에 있는 크기야말로 크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순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순서를 나타내는 게 부등호란 말이야. 아, 이 크기보다 큽니다 해서 이렇게, 이 크기보다 작습니다 해서 이런 느낌으로 약간 되나요?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런 느낌으로 온단 말이야. 입을 벌린 쪽이 더 커요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게 부등호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절대 부등식은 무슨 역할을 하면 항등식 때처럼 얘 둘이 수식의 관계는 무조건 얘가 큽니다인 거야. 그냥 가불기 같은 거야. 얘랑 얘랑 싸웠대. 무조건 제가 이기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동현이랑 강민이랑 싸우면 강민이랑 무조건 이긴대. 동현이 계속 진대. 이런 느낌이라 가는 거예요. 비유가 마음에 안 드나? 별로가? 오케이. 자, 가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다? 아,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 부등식으로서 항상 이 부등호가 만족이 되는 거야. 이 A, B의 크기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등호가 더 크다라는 거를 만족시켜준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A 더하기 B를 구별했대. 이 두 개 중에 누가 항상 클까? 얘가 항상 크지. 왜? 양수면 등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하나가 음수가 되는 순간 얘는 음수는 절대값이 돼서 양수로 바뀌잖아. 그럼 두 개는 양수가 더해져서 양수가 되지만 얘는 어때? 하나는 음수가 껴있기 때문에 값이 줄어들잖니. 그럼 무조건 얘가 클 거 아니야. 이 식 자체가 절대부등식입니다. 무조건 왼쪽이 더 크잖아. 무조건 강민이가 이기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한 뜻과 내용이 첫 번째 166쪽의 네모 박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따라서 가볼게. 1번 동그라미에서 봐봐. 1번 뭐라고 돼 있어? A랑 B 중에서 A가 더 크대. 이걸 먼저 가정해 놓고 있는데 이거를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봐도 되는데 요 놈이 A랑 B랑 봤을 때 A가 더 크다라고 갖고 와도 된다는 거야. 뭐 이런 게 있대. 이게 애초에 좀 엄밀히 말하면 요 놈이 순서를 나타낸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지극히 당연하단 말이야. 너희한테서는. 사실 이게 엄청 뭐라 해야 될까 순서를 나타내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빼서 양수가 나온대. 그럼 앞에 게 크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냥 그렇구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때? A제곱이 0보다 크거 나왔다. 이거 많이 봤잖아. 쌤이 많이 썼었잖니. 어떻게? 어떤 거를 제곱하는데 요 A는 허수는 없어요.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 나오잖아요. 허수를 제외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출발점에 모든 실수 XY라고 되어 있는 거야. 모든 실수 AB가 되어 있는 거야. 실수 상황에서 봤을 때 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A가 어떤 숫자가 오든 간에 양수든 음수든 어때? 제곱을 하면 전부 다 양수로 넘어가니까 0보다 크겠고 딱 유일하게 누구? 는 0이 되는 값은 제곱해도 0.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와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쌤 여기서 저 궁금한데요. 요 A에 왜 허수가 못 들어와요? 라고 한다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언급을 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2 플러스 i가 있고요. 1 플러스 2i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클까? 부등호를 쓸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복소수는 크기라고 하는 거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수직선의 좌표에서 표현이 안 된다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소평면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네들은 크기가 부등호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Z제곱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면 무조건 얘 실수야. 실수로 만들어줘야 돼. 이 복소수의 숫자가 부등호랑 연결되어 있다면 그 친구는 무조건 실수밖에 안 됩니다. 허수는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수는 순서가 없어요. 이해하니? 아무튼 요거 나오면서 쓸데없는 잡지식이 나왔는데 네 그런 게 있다. 자 3번 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또한 어떻게 됐대? 이거 당연하잖아. 제곱이 0보다 큰데 B제곱 더해지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래. 그럼 이거는 뭐랑 연결된다는 거야? 얘가 A는 0, B는 0, C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야. 쌤 근데 도중에 요런 거 쓰던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가 요런 조건과 요런 조건에 대해서 나타내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를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말하면 요것의 진리집합과 요것의 진리집합이 같대.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필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말하면 운명 공동체 같은 명제인 거야. 운명 공동체 같은 식이라. 요렇게만 느끼시면 됩니다. 되나요? 네.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동치다란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거든. 근데 괜찮아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때?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A가 B보다 클 때 제곱한 것도 앞에 A가 크던 것처럼 제곱이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 당연하거든요. 당연한 걸 계속 갖고 오고 있는 거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말이. 왜? 부등호가 항상 성립한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여섯 번째 있는 요 절대값 친구들의 내용들도 기억하시고요. 되겠니? 얘는 증명에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별표를 칠까? 뭐라고 나와 있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이거를 줄여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더 줄여서 산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줄여서 야 이거 산술기하잖아. 산술기하평균이잖아. 요거 많이 쓰입니다. 되게 많이 쓰여요. 그리고 세 번째,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 존재합니다. 이 친구들은 필수 예제를 볼 때 조금 더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절대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마칠게요.